피아노 배운 적은 있어요. 바이엘 안 되고 차르니 초반까지 쳤나. 그것도 초등학교 때. 근데 초등학교 때 그 손이 나가가지고 한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르니가 초반을 치는 것도 많잖아요. 안 되죠. 좀 큽니다, 저는. 알갱이가 작다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위험한 것이 그냥 보통 먼지 사이즈를 다는 게 아니고 거기 중금속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알갱이가 작다 보니까 코에서 걸러지거나 배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피 속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 굉장히 심각한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세먼지를 단순하게 환경 문제가 아니고 건강 문제, 안전 문제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면 이거는 국가 안보 문제라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세먼지는 안보 문제다. 안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데 그 위협하는 게 외국에서 기기를 가지고 위협하는 것도 있지만 미세먼지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국가 안보 문제 기준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제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중요한 발생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중국에서 오고 두 번째가 화력발전소에서 만들고 세 번째가 자동차 배기가스를 포함한 생활 먼지에서 보니까 이 각자를 각계격화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중국에서 오는 거는 이제 외교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외교에서 중요한 두 축이 경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안보 문제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외교에서 세 번째 한 축을 더 배웁니다. 환경 문제까지 사실은 다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외교할 때는 안보나 사드 같은 안보나 또는 경제협력 문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 문제까지 이 세 가지를 외교의 3대 축으로 개념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미세먼지 문제를 이제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화력발전소 그 문제인데요. 단순하게 이렇게 셧다운 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한 걸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바꾸는 게 금방 떠오르는 게 신재생에너지가 떠오르지만 그게 우리가 기술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리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마 전기세를 2~3배로 올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석탄 연료가 아니고 뭡니까? LPG 같은 가스 형태
이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그 자동차 배기가스 및 생활먼지들에 대한 대책인데요. 그건 대책이 굉장히 세밀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아주 오래된 경유차를 바꾸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굉장히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만든 정책이었습니다. 그것도 저는 이번 정부에서 제발 좀 제 정책 변경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으로는 안 된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근데 이제 왜 교육을 바꿔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교육을 바꿔야 되는가? 그거는 지금 교육은 초중고 12년 내내 대학 입시 준비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한 교육의 기능,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인성 교육하고 그 아이의 적성을 찾아주고 그 아이가 창의적인 인재가 되도록 하는 창의 교육이 불가능한가. 이제 그걸 바꾸고자 지난 66년간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가 있고 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입시 제도 바꾸는 거, 예비고사, 본고사, 수능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꾸는, 또 이번에 또 바꾸려고 하는데 그런 걸로는 이제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 입시 제도만 바꿔가지고 교육이 바뀌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는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이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금 12년 내내 입시 교육을 하는 이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 보통 교육과 입시를 끊는 방법은 학제 개편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전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다음에 바로 입시를 쳐서 대학에 들어가는 이거가 아니라 완전히 그 고리를 끊어서 유치원부터 시작합니다. 만 3세부터 이제 유치원을 공교육화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부모들이 유치원 보낼 때 돈 안 내게 하는 거예요. 만 3세부터 이제 유치원 교육 2년 동안 받고, 만 5세 때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지금보다 2년 빨리 들어가요. 그래서 5년 동안 초등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자연이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과목들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지금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친 중등학교 5년 과정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만 10세부터 만 15세까지 5년 동안 배우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지금의 필요한 보통교육들을 다 받게 됩니다. 좀 더 시간에. 그러면 이제 보통교육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2년 진로 탐색학교를 마치고 나면 이제 자기가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를 갈지 본인이 이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보다 1년 빠릅니다. 만 17세 때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직업을 택하는 사람, 대학보다. 그러면 2년짜리 직업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의 마에스트로고 같은 형태로 거기서 직업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사람이 평생 직장만 다니거나 대학을 다니거나 이렇게 완전히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도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대학이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처럼 20대 초반의 학생들만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센터로 바뀌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중년층, 장년층, 노년층들도 거기 들어가서 자유롭게 자기가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직업학교를 통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몇 년 지나면 그 대학 입학 자격고시를 면제하고 바로 또 대학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유롭게. 거기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새롭게 또 설계를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학제 개편인데,
사실은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이 달라지는 미래 사회에 지금 어린 아이들부터 지금의 어르신까지도 다 제대로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었고, 그리고 벤처기업 경영자였었고, 대학 교수를 거쳐서 이제 정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네 가지 직업, 그때는 지난 일에 대해서 아무리 오해가 있어도 설명하는 건 굉장히 구차한 일이라고 싶었습니다. 변명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나간 일 누가 오해하더라도 그거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꾸벅꾸벅 제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결국 오해는 풀리고 진실을 밝혀지는 그런 경험들을 직업마다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또 제일 현명한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정치가 그렇지 않아요. 정치는 아무리 제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특선전들을 하고 있는 거를 보시면 그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 같아요, 제가. 근데 보시면 객관적으로 제가 누구를 뒷꽂이를 했습니까? 돈을 벌어서 저만 착복했습니까?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무슨 성희롱을 했습니까? 막말을 했습니까? 하나도 저하고 해당 안 되거든요. 저는 묵묵히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항상 나눴습니다. 저는 의사할 때도 의료봉사활동 열심히 했고,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머일 때도 미술이 무료로 나눠줬고, 회사에서 성공해도 절반 기부했고, 대학 교수할 때도 누구도 안 시키는 청춘 콘서트 통해서 청춘을 기부하고, 저는 항상 나눔의 삶을 살았거든요. 항상 이렇게 나누던 사람, 나눔의 삶을 살던 사람이 무슨 저기 인터넷에서 보면 거의 김정일보다 더한 학교로 생각되는 거 같은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구차하게 시간 지나면 진실이 다 밝혀지니까. 근데 정치는 안 그런 이유가 다른 분야와 완전히 다른 특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들은 그냥 묵묵히 제 일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밝혀지는데 정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상대방의 말이 진실이 되는 게 이쪽이어서 그걸 죄송하게도 제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버려뒀던 이런 많은 부분들 지금이라도 그렇게 왜곡하지 말고 바로 잡는 노력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생각하시는 그 마음들 꼭 제 가슴에 간직하고 꼭 우리나라 정말 제대로 생각 가진 사람들 자기 뜻 마음껏 펼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상 바꾸지 못하면 저는 정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꼭 세상 바꾸겠다는 약속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